네, 안녕하세요. 토지스쿨 부소장 이우현입니다. 예,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같이 한번 양도소득세를 같이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예, 회원님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토지 나중에 양도할 때, 판매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 세금을 이렇게 알고 보면 그렇게 뭐 큰 금액이나 뭐 나라에서 돈을 안 벌었는데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고 번 일정 비율에 따라서 내는 거니까요. 우리가 충분히 세금 내더라도 예, 재테크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그래도 세금이 어느 정도인가는 되는가 알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일단 보시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한번 여기 홈택스라고 치시면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연말정산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홈택스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번 계산해봐서 얼마 정도 나오는가도 알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의 계산이라고 눌러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개의 부동산 양도시 계산, 요 계산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일자, 오늘이 이제 5월 17일인데요. 제가 한 3년 된 토지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5년, 16일, 이렇게 해서 3년 정도 토지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양도가액, 한 1억 벌었을 때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억, 2억 원, 2억 원에 팔은 거죠. 그러면 내가 취득가액은 이제 1억에 샀어요. 취득가액은 1억. 그럼 내 취득세가 있는데요. 취득세가 이제 지목마다 달라요. 이게 지목은 28가지가 있는데 전답, 가수원, 농지는 취득세가 3.4%고요. 그 다음에 나대지하고 임야는 4.6%. 그 다음에 집이 있는 대지는 1.1%예요. 그래서 농지 아니고서는 다른 지목의 토지를 사신다고 하시면 4.6%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농지는 3.4. 주로 이제 투자할 때 제 기준으로 해서는 대지보다는 농지나 임야를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일단 농지 그 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3.4%니까 1억이면 3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40만 원. 법무사 비용 뭐 한 20만 원 정도 이제 그 수임료가 드는데 수수료가 뭐 이제 토지 매입하실 때 그 법무사 영수증 같은 거 받아 놓으셨으면은 뭐 한 20만 원 정도 들었다. 이 경비를 다 제외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개 이제 수수료가 있으신 분은 수수료 뭐 영수증을 달라 하면 되니까 수수료 있으신 분은 하면 되는데 1억이면은 법정 수수료는 이제 0.9 이하니까 90만 원인데 수수료 한 100만 원을 해보겠습니다. 예, 100만 원. 뭐 기타 다른 거는 이제 비용이 들어간 게 없고요. 그다음에 한 명 개인 명의로 이제 한 명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는 1년당 연간 한 명이 250만 원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250만 원도 이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미등기 양도입니까? 아니요. 상속받은 자산입니까? 아니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까? 라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은 아니오라고 하세요. 아니오면 이제 사업용 토지 이제 기본적인 세율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다른 거는 이제 주택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럼 세액 계산해 보기 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1억의 토지를 샀어도 세금하고 뭐 중개수수료, 기타 비용이 들어가서 총 이제 취득가액은 1억 4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2억에 샀으니까 양도 차익이 9,5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9,540만 원이 이제 차익이 난 거죠. 근데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954만 원을 여기 제외해 줬어요. 10%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3년부터 10%, 4년에는 12%, 5년에는 15%, 이렇게 10년까지 30%가 이제 이 양도 차익에서 비율대로 제외를 해줘요.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내년부터 바뀝니다. 원래는 3년 이상부터 10, 12, 15 이렇게 연마다 늘어났었는데 내년부터는 5년 이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5년 이상부터
10%, 6년에는 12%, 7년에는 14% 이렇게 해서 총 15년을 갖고 계시면 30%가 이제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세금이 어떻게 보면 늘어났다고 봐야죠. 더 오래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네. 자꾸 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지로 같은 경우에는 9,540만 양도차익이 있는데, 이제 10%를 제외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득 금액이 8,586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한 명 있으면 기본 공제 연 한 해에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0만 원을 또 공제받아요.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이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벌은 금액이 이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8,336만 원. 그럼 이제 8,336만 원은 세율이 어느 구간에 속하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제가 찾아놨거든요. 8,000 아까 금액이, 예, 8,336만 원인 거잖아요. 여기 세율이 24%로 되어 있는데 8,300만 원이니까 여기 보시면, 네, 4,600만 원 이상부터 8,800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24%예요. 그러면 24%가 세금을 다 내는 거냐? 보시면 24%가 됐는데, 그러면 24%에서 곱하시면 8,300 계산기를 해볼게요. 8,336만원 곱하기 24%니까 0.24 하면은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세금 2천만 원 아니죠? 왜 그러냐? 이 공제 금액을 빼주셔야 되는데요. 이 공제 금액이 522만 원이에요. 여기서 522만 원을 빼면 1,48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누진 공제액을 왜 빼주냐? 이거를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세율이 24%예요. 그래서 24%인데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세율이 15%거든요. 근데 아까 계산에서는 2천만 원이 나온 거는 8,800만 원 이하인데 전부 다를 24%로 계산했잖아요. 이 앞에는 더 비율이 적은데 그럼 9% 정도가 세금을 더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누진 공제액이라는 거를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1,200만 원까지는 6%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18%를 더 내게 된 거예요. 1,200만 원까지는. 그래서 이 누진 공제액들을 뺀 이 합산 금액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쉽게 얘기 드리면은,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토지 세금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1,200만 원까지는, 이게 1,200만 원까지는 6%예요. 그죠? 아까 여기 보시면 1,200만 원까지는 6%예요. 그 다음에 4,600만 원까지는 15%예요. 여기서 제가 8,800만 원, 여기가 이제 8,800만 원까지는 24%죠. 근데 제가 아까 1억 벌었을 때 그 양도차익이 8,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금액이 8,800만 원이 24%인데 제가 8,300만 원은 한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8,300만 원은?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은 이만큼. 이 부분은 24%를 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15%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1,200만 원까지는 6%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8,300만 원의 양도차익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24%를 내는 게 아니라 이 4,600만 원까지는 15%, 1,200만 원까지는 6%이 계산을 해서 뺀 금액이 522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8,300만 원일 때 8,300만 원일 때 24%를 하고 이 누진 공제액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1,400만 원 정도가 1,4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을 시 세금이 한 사업용 토지일 때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용 토지라는 거는 그 지목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했을 때, 사용했을 때, 그 농지로 따지면은 이제 1,000제곱미터 이내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를 구입하셨으면 이 사업용 토지로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사업용 토지로 만들려고 하면 거리도 30km 이내 가까워야 되고요. 농사도 이제 직접 지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이 세율에서 10%를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34%로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 34%로 계산되면 얼마, 만약에 비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얼마냐면은, 한번 계산해보면, 여기서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까? 예. 아까는 1,500만 원 되지 않았습니까? 1억 정도 벌었을 때. 근데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면은, 한 8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요. 여기 보시면 10%가 늘어났잖아요. 아까는 24%였는데 10%가 추가돼서 그러면 80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농지를 구입하실 때는 1,000제곱미터 이내에 토지를 구입하시는 게 조금 효율적입니다. 차이가 이 정도가 나요. 사업용과 비사업용일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세금은 이제 양도세세 판매할 때는 세금을 줄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입하실 때부터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세 줄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 결혼하셨으면 부부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거를 가족끼리 샀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와이프랑 같이 샀어요. 그러면은 토지는 1억이 번 거지만은 개인당 5천만 원씩 번 거 아닙니까? 두 명이 샀으면. 그럼 나라에서는 이 토지가 얼마 벌었냐를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개인이 얼마 벌었냐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개인일 때는 5천만 원 번 거지 않습니까? 그럼 5천만 원일 때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사업용 토지일 때 1,500만 원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둘이 샀다. 그러면 이제 판 게 1억이 되는 거죠. 1억. 그리고 취득가액이 5천만 원.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5천만 원. 취득세도 170만 원. 법무사 비용도 10만 원 뺄게요. 수수료도 50만 원. 근데 한 명당 기본공제는 이제 두 분이 사시면 한 명이 더 들어가서 500만 원이 공제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 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사업용 토지다 라고 했을 때는 500만 원 돈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5천만 원에 대한 5천만 원에 사서 내가 1억에 팔았다. 그러면 한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은 이제 세금이 5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혼자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을 때는 아까 세금을 계산해 봤을 때 1,8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을 하면 혼자 했을 때는 9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더 줄어드는 거죠. 왜냐?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 드렸던 이 세금 비율이 아까는 8,300만 원이니까 24%, 이 24% 되는 구간이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5천만 원씩 벌었다고 하면은 5천만 원은 요 구간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요 구간까지. 요 구간이 여기가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24%가 되는 구간이 적은 거죠. 4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다 거의 대부분이 이 15% 세율이 나오는 4,6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토지를 사실 때는
토지 양도소득세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명의를 이렇게 부부분이나 가족분들끼리 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를 지금 5천만 원일 때, 1억일 때 이제 계산을 한 건데요. 만약에 비율이 더 커진다. 지금은 이제 1억 정도 이 정도 한 건데, 뭐 2억 원, 양도차익이 2억, 3억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퍼센테이지가 이제 점점 더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세금 내는 비율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을 때는 아까 세금이 1,8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두 배가 됐다. 2억에 사서 4억에 팔았다. 그럼 2억의 양도소득세 금액은 1,800만 원에서 두 배니까 3,600만 원이 아닙니다. 훨씬 커집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억. 취득가액은 2억. 아이고. 다시 해야 되네요. 잘못 눌렀습니다. 4억 원. 2억 원. 취득세 아까 3.4% 했죠? 그럼 680만 원. 법무사 비용은 20만 원 그대로. 수수료는 뭐 2배 올랐으니까 2배라고 합시다. 200만 원. 이게 해봤을 때는 사업용 토지라고 한들 2억 원의 양도차익이 있을 때는 아까 1,800만 원에 2배면 3,6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처음부터 매매하실 때도 큰 토지를 사시게 되면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오니까 그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 명이 같이 하거나 이랬을 때는 세금적인 부분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농지를 샀을 때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매매해서 사업용 토지를 만들기 용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 드릴 게 양도소득세는요. 한 해 연 기준입니다. 내가 토지가 만약에 여러 개 있어요. 근데 한 개를 올해 1월 달에 팔고 좀 있다가 또 8월 달에 팝니다. 그러면 각각 계산되는 게 아니라 합산이 돼요. 그럼 1월 달에 만약에 매매한 토지가 1억의 양도차익이 있어서 아까처럼 1,800만 원을 냈죠. 낸 다음에 8월 달에 또 1억의 양도차익이 납니다. 그럼 그때도 또 1,800만 원 내느냐? 아니죠. 그때는 2억을 번 거로 돼서 2억에 대한 세금 이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판 토지는 1,8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합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는 올해 팔고 하나는 다음에 팔고 연마다 이렇게 파셔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세금은 그렇게 뭐 안 벌었는데 뭐 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나라에서 일정 비율의 이제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낼 건 내고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여기 이제 홈택스에 가서 보시면은 뭐 세무서 이런 데 안 하셔도 자기가 증명할 수 있고 토지 이제 알고 계시면은 전자신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매매한 물건이 있으면 조회해 보신 다음에 전자신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비용 들어간 거를 증명 서류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승고 저축 이거 스캔해 갖고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소득세 납부하게 하셔서 이제 입금하시면은 양도소득세도 이제 셀프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양도소득세 좀 이해되셨나요? 세금이라는 게 막 계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1억 정도 벌었을 때 한 1,700만 원 정도 사업용 토지일 때는 세금이 나오는구나. 5천만 원 정도 양도차익이 났을 때는 한 500만 원 정도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너무 큰 토지 사지 않잖아요. 돈 없잖아요. 우리 맞는 토지 사시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